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옆에는요 박주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아닙니다. 네. 네. 오늘 강연 저는 사실 이제 부정선거 얘기 나오니까 좀 또 똑같은 얘기 또 반복되는구나. 네. 예. 그래서 지금 흥미를 처음부터 읽고 네.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근데 강연 중에 제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던 네. 게 역시 네. 지금 선거 무효소송. 네네네. 예, 무효소송 진행하신다. 이거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진짜로? 일단 국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이. 예, 그럼 국민들이 강하게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네. 미국이 이제 법관들과 선관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또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네. 그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제재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는 대법관들 등 사법부에 대해서 약간 그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계속 미루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라라는 떼쓰는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미국에서 베네수엘라처럼 뭐 이제 민주주의 파괴나 권한 남용 등의 이유로 제재를 하면은 네. 법관들이 긴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효과가 있으면 국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네. 선고 무효 소송을 좀 그 법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부정선거의 증거는 워낙 많으니까 네.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은데 네네. 브라질 예를 보면은 네. 보소나로 전 대통령을 위해서 관세 부과도 하고 법관 네. 제재도 했는데도 그냥 시형 선고가 또 나오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 지금 국민들은 친중파들이 아니거든요. 아, 국민들은 친미적 사고 80%에서 90% 이상이 지금 친미고 네네. 반중이 뭐 80% 90% 이상 되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 60%가 넘어간단 말이죠. 네네.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그러한 이유로 제재를 시작한다면 아 이게 부정선거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네.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페이크 프레지던트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붐이 일어날 겁니다. 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깨어난 시민들이 네. 그 거리를 나서면서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백도시 확 꺼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네. 것처럼 미국의 제재가 팍 들어오면 네. 이제 국민들이 완전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네. 법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아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네. 4.10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이 원래 그 계속 진행되다가 계속 연기를 해 왔었는데 네.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할 때 네. 그게 부정선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관위를 들어갔단 말이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스탑 더 스틸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관들이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복귀하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2월 달에 변론을 열었을 때 저희는 솔직히 대법관들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살짝 기대감이 없었는데 네. 서버를 까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 얘기 예, 나왔었죠. 예, 예. 네, 네, 네. 그랬는데 네. 탄핵이 되고 또 6.3 대선에서 이재명이 되면서 지금 살짝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한 제재나 뭔가 국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 그렇게 되면 인용을 하게 되면 네. 가장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관세 압박을 계속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네. 걸 기대했던 거였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을 압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한테 이런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는 걸 알려야 될 텐데 네. 전달된 게 뭐가 있나요? 뭐 선거 무효 소송 소장하고 이런 거는 전달이 됐습니다. 오, 준비 서면도 전달이 됐고 오, 네. 이게 사실 지금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네. 3,500불 이게 좀 우선순위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지금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봐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3,500불을 낼 능력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라이어라는 판단을 할 텐데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저놈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제재를 취하는 것 중에 관세 폭탄이라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니까요. 그렇죠. 다시 거의 배를 가르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오히려 계속 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다른 방법,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데 그 레짐 체인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부정선거. 페이크 프레지던트, 가짜. 일렉션 가짜다. 프로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친미 정권이 다시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 이재명 끌어내린다고 그래도 뭐 네.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그냥 후임자로 또 덜럭 와버리면 선거무효 소송이 인용이 되면 네네. 얼마나 큰 효과가 있냐면은 네. 이재명이 내려간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럼 네.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질 겁니다.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 그 김문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부정선거를 싸우겠다. To be to rig.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 6,500명과 전국 공화당원들을 전부 다 부정선거 방지대로 만들어가지고 선거 맞습니다. 감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도 했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네. 기본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조차 없었고 막으려고도 안 했고 네. 그 자유와 혁신 이 황교안 후보가 무소속으로 증거를 많이 발견을 하긴 했지만 네. 이게 그 제1야당 아니면 집권 여당이 부정선거 방지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이 만약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끌어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민주당이 부정선거 대놓고 또 하려고 하겠지만 그걸 견제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애들도 이제 부정선거 맞네 이러면서 또 들어올 거고 네네네. 선관위 애들도 부정선거를 하겠지만 네. 이게 잘못하면 죽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될 겁니다. 네네. 이미 민심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김문수 후보가 저는 한 60대 이재명 한 33 구도였는데 이걸 41대 49로 바꿔버린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부정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투비2 리그가 돼가지고 이번에 그 2024년 미국 대선에서도 사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더 확 줄여버리고 그렇죠. 지지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네. 압도적으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부정선거를 원인으로 해서 내려오면은 새로운 어떤 제2의 이재명이 나오든 뭐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오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 선거 무효 소송이 아닌 사유로 내려오게 되면 네. 또 부정선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작기 때문에 저는 가장 평화로운 네. 이재명의 당선도 무효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윤 어게인 캠페인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네. 잘못됐다라고 밖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왜냐면 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 내란 빼고 심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재판을 네.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건 사실 법률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네. 이제 윤 대통령이 하려면 일단 이재명이 내려와야 되고요.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탄핵 심판을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재심을 해서 그게 복귀하는 이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딱 맞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 탄핵을 무효화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심으로는. 탄핵 무효. 예, 네. 그렇지만 탄핵을 무효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현실적으로. 네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선출되어 버려버리면.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내려왔는데 대통령이 없다. 근데 탄핵이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다. 뭐 이렇게 되면 윤 어게인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그게 딱 상황. 맞춰지면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맞춰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기적이 근데 뭐 그 윤 어게인이 될 확률은 사실 1%도 안 되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탄핵 심판이 인용될 확률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예. 아니 네. 그 재심을 통해서 탄핵이 기각 다시 되려면. 네네네. 근데 여러 상황 자체가 여러 반전이 있다 보면 결국 부정선거가 내란이다라고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네네. 그런 반국가 세력이 있고 충분한 비상계엄 사유도 있고 윤 대통령의 계엄은 옳았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로 정당성과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복귀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거는 윤 어게인보다는 프리 윤이 맞다고 생각을 프리 하고요. 윤. 네, 네.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반국가 세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부정선거 이거를 어떻게든 척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아니 대통령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국회를 장악한 게 문제였잖아요. 예. 처음부터. 네네. 근데 그러면은 부정선거로 내려오게 하면은 국회도 건드릴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지금 4.10 총선 전체 무효 소송도 걸어놨거든요. 아 그것도 걸어놓으셨어요? 예, 예. 오. 그러니까 개별 소송도 드러났지만 전체 무효 소송도 걸어놔가지고 오, 네. 그 63 대선, 4.10 총선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4.10 총선에서는 서버를 열기로 했는데 또 선관위는 뭐 계속 미루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부정선거 카르텔이 뭐 하나라도 안 되게 하려고 계속 기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하나를 꺼지면은 다른 것도 다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부정선거인 게 네. 다 드러나게 맞습니다. 말아서 가짜 국회, 가짜 대통령은 다 없어지는 거죠. 아, 야 이거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네, 이게 네.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게 네. 내정 간섭이라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끔 하려면 사실은 미국 구조로 봐서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의회에서 묵인을 해주던 승인을 해주던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연방 의회 쪽에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 같은 거 혹시 진행되는 게 있나요? 뭐 여러 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부정선거 그리고 중국이 개입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고요. 네네. 사실 또 국제선거감시단은 일원으로 네. 그 다녀왔던 존 밀스 대령 네. 지금은 이제 국무부 부차관부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나름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고 공식 보고서를 뭐 한두 단계만 올리면 바로 대통령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네네네. 또 미국 뭐 위원회 중에도 외교위원회 이런 데도 네.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가고 있고 뭐 네. 오늘 어제 이렇게 왔던 그 칼라 샌즈나 네. 그 마트 모이셔스 네네네. 뭐, 예. 뭐,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어쨌든 네. 그 두 분도 지금 AFPI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충분히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가지고 여러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도 진행 중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비밀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네. 그 칼라 샌즈가 또 그렇고 바트도 그렇고 사실은 네. 존 밀스가 국제선거 감시단 활동하려고 한국에 가려고 같이 짰던 팀 멤버 중에 한 분이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도 섞여 있던 분 서로 다 아시고 서로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화를 다 나눴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바트가 얘기한 것처럼 상원 인준 문제 때문에 사실 부차관 본 거지 차관보 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해주시는 우리 변호사님 활동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해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있고요. 네.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미국에 있는 동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많이 알려주시고 박지호 변호사 TV도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요. 박지원 변호사 TV 구독해 예, 주십시오. 예.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막 네. 네. 요즘 시그널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자주 교류를 하면서 네, 네. 진실과 정의를 곳곳에 알려주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뭐 이렇게 미국 이렇게 와서 항상 느끼는 것은 결국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맞습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얼만큼 단축하는가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빨리 그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